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여러분 안녕. 오늘의 주제는 2020년 대한민국 트렌드 두둥탁. 본 내용은 트렌드 코리아 2020과 2020 트렌드 노트를 참고하였어. 2020년을 나타내는 여러 키워드들이 있지. 똘기덩이 오치 새초미자 죽인묘 중 똘기의 해 바로 경자년 쥐띠. 이걸 말하자는 건 아니고 2020년을 나타내는 여러 키워드들이 있지. 업글인간, 멀티페르소나, 초개인화, 특화생존, 편리미엄 등등. 이 중에서 가장 핫할 키워드는 바로 멀티페르소나. 두둥탁. 스파이더맨, 슈퍼맨, 파워레인저, 천사소년의 티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바로 본래 자신이 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남들이 모르는 아주 다른 삶이 있었다는 거야. 멀티페르소나는 바로 이러한 캐릭터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멀티페르소나, 말 그대로 해석하면 복수의 가면, 여러 개의 가면 뭐 이런 말인데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인격으로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특히 우리 윗세대들은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멀티페르소나 시대, 현대인들은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 전환이 빠른 다중 정체성을 갖고 있어. 멀티페르소나는 바로 이 다중 정체성을 의미하지. 직장에서의 나와 퇴근 후의 내가 다르고, 오프라인에서와 온라인상에서의 내가 다르지. 동시에 여러 SNS를 하고 여러 계정을 사용하며 그때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자 2020년의 여러 트렌드를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야.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로 분리된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 예를 들면 조커나 파이트클럽의 테일러 더든과 같은 다중인격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사무실에서는 평범한 직장인, 퇴근 후에는 락밴드로 또는 유튜버로, 주말에는 BTS 팬클럽, 아미로 이런 거 있잖아. 삶의 모든 상황과 역할에서 하나의 단일한 인격체로 사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삶의 현장, 다양한 역할 안에서 다양한 자아를 표출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2020년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니? 너네들 조금이라도 지루하면 뒤로 가기 누를 거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알려줄게. 와우 2020년 대한민국 트렌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나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봤어. 첫째, 개인의 변화. 둘째, 관계의 변화. 셋째, 소비의 변화. 넷째, 마지막으로 공간의 변화야. 먼저 개인의 변화부터 알아보자. 개인의 변화는 업글인간, 나홀로족, 이 2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업글인간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어제보다 나은 나를 지향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업글의 대상은 자격증, 토익 성적과 같은 대학 진학이나 대기업 입사 또는 이직을 위한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 자신의 성장을 목표로 삶의 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지. 다시 말해,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닌 어제보다 발전한 나를 만드는 것, 그게 업글인간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업글인간은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또 도전하지. 작심삼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전의 의지를 키우기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 월 3만원짜리 동네 헬스장에 익숙한 이전과는 달리 요즘엔 PT, 필라테스, 요가 등의 고액의 비용을 들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챌린저스라는 앱은 돈으로 의지를 산다라는 컨셉으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동기부여 플랫폼이야.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를 통한 성장을 맛보기 위해 이 앱에 돈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해. 다음으로 나홀로족, 요즘 애들 말로 줄여서 혼족이라고 하지. 옛날 대가족 체제에서 최근 20년 사이에 핵가족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이제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야. 그리고 최근에는 1인 가구에서 더 나아가 1인용 삶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지. 1인용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있길 원해.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공간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기본 2인 이상이라고 외치던 배달 음식점들은 이제 1인분 배달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고, 카페에서 혼자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 1인을 위한 호캉스 상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나 혼자 산다? 대한민국 간판 예능이지. 혼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를 구경할 수 있는, 이게 왜 요즘 인기가 많겠어?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감하겠어? 말해 뭐하니? 업글인간과 혼족의 탄생, 이러한 변화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정말 독특하게도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혼자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하여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아. 혼자에 대한 로망,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갈망, 이 아이러니한 대립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탄생시키게 되었어. 과거에는 자신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기반의 공동체가 주로 형성되어 있었지. 이런 공동체에서는 불필요한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 이런 불필요한 의무들은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걸음으로 작용하곤 했지만, 개개인의 사생활이 많이 침범받기도 하였고, 개개인의 희생도 많이 요구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나를 침범하지 않고 나의 즐거움을 해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느슨한 공동체, 이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야. 좋아하는 관심사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서로 좋아하는 행위들을 즐기면서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는 여러 플랫폼
플랫폼을 바탕으로 꾸려지고 있어.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 커뮤니티는 적지 않은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인하여 활동을 해오고 있지. 아만다, 틴더 등 무수히 많은 소셜 데이팅 앱이 존재하고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카페,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다양한 주제의 카톡 오픈 채팅방이 존재하고 있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모르는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고 또 대화하며 고민을 털어놓고 시시콜콜한 잡담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 이것이 바로 현 세대가 사는 방식인 거야. 다음은 소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소비 트렌드를 알고 사업을 하면 백전백승은 아니겠지만 성공 확률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겠지? 소비 방식의 변화는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편리미엄, 펜슈머, 특화 생존. 먼저 스트리밍 라이프. 너네 혹시 푸르나, 당나귀, 소리바다라고 들어봤니? 20년 전, 아니 10년 전만 하더라도 음악을 듣고 영상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P2P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서 재생을 해야만 했어. 그 후 토렌트라는 게 나왔지만 이 역시도 파일을 본인의 PC에 다운로드하여 재생을 해야만 했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파일을 내가 직접 소유해야지만 음악을 듣고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던 시대였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이러한 파일들을 개인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걸? 먼 옛날 푸르나에서 야동을 다운받아보고 디스켓과 CD에 구워서 돌려보던 시절, 너네들 다 기억하고 있지? 혹시 요즘은 어떠니? 난 최근에 야동 같은 거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혼자 사는 내 친구 정남이는 엑스비디오, 폰업에서 스트리밍을 본다고 하더라고. 아참, 정부 규제 때문에 저 두 사이트는 접속이 막혔고 최근에는 레드튜브로 갈아탔대. 나는 출퇴근하면 멜론을 듣고 회사에서 똥 싸면서 유튜브를 보고 집에 와서는 넷플릭스를 감상하고 있지. 이것이 바로 스트리밍 라이프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면서 가능하게 된 부분이지. 이제는 이런 문화 컨텐츠를 넘어서 집, 가구, 차 등을 모두 소유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공유주택, 공유오피스, 해외 또는 시골에서 한 달 살아보기, 가구도 렌탈을 하는 시대고 자동차도 구입이 아닌 정기 구독을 하는 시대가 맞지. 초개인화 기술,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고 서비스와 상품을 추천 또는 제공하는 기술. 너네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 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천 영상이 막 뜨지 않니? 너가 사고 싶었던 상품들이 홈페이지 내 광고 배너에 막 노출되고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 그런 경험들이 모두 초개인화 기술에 의한 것들이야. 이런 기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늪에 빠져 몇 시간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쇼핑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카드값을 쌓여가고 있지. 다음은 편리미엄.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한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프리미엄이 아니야. 기존에는 아주 높은 등급의 또는 고급스러운 제품들에게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붙여줬었지.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아껴주는 것을 프리미엄이라고 정의하기도 해. 돈보다도 또는 퀄리티보다도 내 시간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을 찾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매의 기준은 가성비였어. 가격 대 성능비. 이 때문에 IT 가전시장에서 가성비 높은 샤오미 제품이 큰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지. 다이소가 최근 큰 성장을 이룬 것도 모두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 때문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구매의 기준이 가성비가 아닌 편리미엄,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에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고 있지. 내 시간의 가치를 높여준다면 더 이상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멀티페르소나 다능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이게 아닌가? 하루 24시간이 어쨌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자신의 자산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로 여겨질 거야. 빌 게이츠 얘기 알지? 빌 게이츠는 길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말. 돈을 줍는 그 찰나의 순간에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땅에 떨어진 돈의 액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실화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도 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야. 자신의 시간을 벌어주거나 그 시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서비스 뭐가 있을까?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는 발레 파킹이 있어. 압구정이나 청담동을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서비스지. 최근엔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에서도 발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에버랜드 큐패스처럼 대기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상품도 생겨났지. 택시보다 비싼 타다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이동 시간의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고 우등고속버스보다 더 비싼 프리미엄 버스가 나온 이유도 바로 이 편리미엄에 대한 니즈가 늘어났기 때문일 거야. 펜슈머. 혹시 펜슈머라고 들어봤니? 직접 투자를 하고 제조 과정에도 참여하여 상품과 브랜드를 키워내는 소비자를 가리키는 것이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신이 갖고 싶은 제품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갖고 싶은 제품이 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기다리다 못해 직접 제품 출시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고 하네. 예를 들면 펭수라는 캐릭터가 인기를 끌자 펭수의 팬들이 펭수 굿즈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도 요청을 했었대.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 결국 이번 연말 EBS는 펭수 공식 굿즈를 출시하게 되었지. 이처럼 소비자들의 팬심이 브랜드를 키워내는 힘이 되는 시대가 온 거야. 특화 생존, 선택된 소수에게 확실한 만족을 제공한다는 것, 바로 특화 생존.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선택된 소수의 확실한 만족이 더 중요해진다고 해. 롱테일 경제, 과당 경쟁과 상향 평준화로 인해 제품 간 차별점을 찾기 어려워졌어. 이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는 극도로 개인화돼가고 있지. 이제는 특화라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 정도가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어버린 거야. 니치한 것이 리치한 것이다. 니치한 것이 리치한 것이다. 좁히고 줄이고 나를 세워라. 2020년에는 애자일 방법론으로 무장하고 초타깃팅과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엣지를 살린 초정밀 특화 전략들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라고 해. 뭐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지금부터는 세대별 소비 패턴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 해. 현 시대에 가장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 계층은 어떤 계층일까? 바로 밀레니얼 세대, 58세대라고 하네. 핸드폰을 아껴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미래가 아닌 현재를 누리자 라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이제 은퇴가 다가온다. 이제 좀 여가 생활도 즐기고 활발히 살아보자 라는 58세대.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세대는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어. 단군 이래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호황기를 온몸으로 누리며 젊은 시절을 보냈던 58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제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크지. 이들은 본인들이 가진 여유 자금 내에서 작은 사치를 즐기며 생필품의 프리미엄화를 이끌어가고 있어. 뭐 예를 들면 명품 립스틱, 한정판 나이키 에어조단, 뭐 리클라이너 소파 등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은퇴 시기에 있는 58세대 신중년 소비자들은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고 여가 생활도 활발히 즐기면서 보다 젊게 소비를 한다고 하네. 유튜브와 인터넷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새로운 주축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해. 이런 트렌드에 맞춰 58세대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다면 뭐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시대가 바뀌면서 공간에 대한 정의도 바뀌고 있어. 인싸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인싸가 되기 위해 핫플레이스와 인싸템을 열정적으로 찾아다니고 있지. 최근에 핫플레이스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 교통이 편리하거나 부대시설이 좋다고 핫플레이스라고 하지 않지. 매력적인 콘텐츠, 한 장의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외지고 허름한 곳이라 해도 그곳은 핫플레이스가 돼버리곤 해. 핫플레이스의 필수 요소는 보다, 먹다, 찍다 이 세 가지.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찍을 거리라고 하네. 바로 찍다. 이게 가장 제일이라고 해. 아무리 맛있고 볼품 있고 재미가 있어도 인증할 수 없는 매력은 100%짜리 매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대. 맛집의 정의도 바뀌고 있지. 음식의 맛이 좋아야 맛집일까? 아니야. 창밖 야경이 좋으면 그곳이 야경 맛집, 사진이 잘 나오는 것은 사진 맛집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공간은 더 이상 편하게 머물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니야. 공간에는 컨텐츠가 있어야 하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비로소 양질의 공간으로서 승화되는 거지. 2020년 트렌드를 쭉 알아봤는데 들어보니 어떠니?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느슨한 공동체, 온라인 커뮤니티의 시대, 그리고 스트리밍과 구독의 시대.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뭘까? 뭐라고 생각하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중에 하나라도 부탁해!